다시 뛴다 꽃보다 중년. 한국직업방송이 준비한 중장년 이모작 프로젝트 중장년 재취업 가이드가 매주 월요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MC 임지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중장년층 재취업의 알찬 정보를 전해드리는 캐스터 조영주입니다. 인생 이모작,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함께합니다. 네, 중장년 재취업 가이드, 중장년 취업의 전문가 두 분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YTT 김유석 대표, 그리고 무역협회 일자리 희망센터 김미진 선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명절 잘 보내셨나요? 네. 자, 명절이 괴로운 3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많이들 예상을 하시겠지만 첫 번째가 저처럼 결혼을 못한 미혼 남녀라고 하고요. 두 번째가 취업을 준비 중인 이른바 취준생. 네. 세 번째가 누군지 아시나요? 볼까요? 네. 중장년. 네, 맞습니다. 바로 재취업을 준비 중인 우리 가장들이라고 하는데요. 네. 아마 연휴가 길었기 때문에 더 괴로운 시간들을 보냈을 텐데, 글쎄요, 두 분들은 이런 얘기 많이 또 접하거나 들으시죠? 그렇죠. 예. 저희도 이제 오늘 이제 명절 지나고 첫 이제 근무가 시작이 됐잖아요. 네. 아침에 이제 일찍부터 이제 전화하신 케이스가 많으세요. 맞아요. 마음이 많이 불안하실 거고 충분히 이해를 하거든요. 네. 네. 가족들로부터 아무래도 많은 압박감이라든지 얘기들을 들었겠죠. 대표님은요? 명절 때 이제 네. 많은 분들이 와서, 친척들이 와서 물어보겠죠. 아, 그렇죠. 네, 그럼 뭐 시집 안 간 사람에게는 왜 언제쯤 시집 가냐. 그러니까 괴로웠어요. 네, 학교 문제 있는 네. 학생이랑 어느 대학 가냐. 뭐 이렇게 그러니까요. 물어보듯이. 그래서 아마 그 피해 다니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네. 네. 맞습니다. 참 괴로웠던 분들이 많으실 텐데 또 새해를 맞이했기 때문에 각오를 새롭게 다지실 거예요. 저희 프로그램 함께 하시면서 많은 정보들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재취업 관련 뉴스를 전하는 시간 재취업 핫클릭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중장년층 구직자의 재취업을 위한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 본격적으로 알아볼게요. 조영주 캐스터, 오늘은 어떤 핫한 소식 준비하셨나요? 네, 재취업 핫클릭 중장년 재취업의 발빠른 뉴스와 또 소식들을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오늘 전해드릴 내용은요, 바로 이 열심히 일한 중장년층의 노후는 오히려 소득이 적다라는 다소 씁쓸한 내용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관련 내용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은 OECD 주요국들을 대상으로 연간 근로시간을 조사해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우리나라는 보시다시피 2위를 차지했고요. 1년에 평균 2,163시간을 일한다고 조사됐습니다. 3위는 그리스, 4위는 칠레, 5위는 러시아였고요. 다음 페이지로 그래프 이어볼게요. 자, 가운데 부분을 보시면 OECD 평균값을 나타낸 막대기가 보실 겁니다. 몇 시간이죠? 네, 1,770시간이네요. 우리나라가 이 평균 시간보다 약 400시간을 더 일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의외로 선진국 미국이요, 12위를 기록했습니다. 뭔가 참 바쁘게 돌아갈 것 같은데요. 그리고 우리와 같은 아시아 국가인 일본은 17위를 기록하면서 부지런히 움직일 것 같지만 우리나라보다는 상당 시간을 쉬어가면서 일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많은 시간을 일을 할 수는 있는 거죠. 그만큼의 소득이 있다면요. 그래서 또 조사를 덧붙여봤습니다. 이번에는 유엔 산하 단체들이 속하는 세계 주요국들의 노후 소득 순위를 매겨봤는데요. 전체 91개국 중에서 우리나라는 90위를 기록하면서 아시아권 최하위, 그리고 전체를 봤을 때에도 가장 낮은 노후 소득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자, 열심히 많이 일했고 뛰어난 경제 성장을 일으켜온 중장년 세대. 그러나 이 노후가 되어도 소득은 그만큼 따라오지 않았고 이것은 곧 국민연금 제도가 비교적 늦게 도입돼서 이 지금의 중장년층 빈곤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뒤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사실 국민연금뿐이 아니죠. 고령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등 이 노후연금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그 이후로도 이 소득 수준은 더 낮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앞서 보여드린 통계 내용은요, 2003년 기준의 통계였는데요. 제가 더 자료를 찾아봤더니요, 12년 후인 지금도 이 순위는 그대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2번 충격을 받았는데요. 어찌됐건 앞으로는 무조건 준비, 그리고 또 준비인 것 같습니다. 이 점 꼭 명심하시고요.
내게 꼭 맞는 밑그림을 그리고 또 색칠하는 작업까지 또 후회 없을 노후 설계 지금이라도 당장 서둘러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재취업 핫클릭이었습니다. 네, 준비 또 준비라. 네. 정말 씁쓸한 얘기네요. 사실 그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죠. 1970년대, 80년대 고도성장. 밤낮 없이 일한 우리 중장년층의 덕분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말씀해 주신 대로 OECD 국가 중에 평균 근로시간은 2위인데 소득이 90이라는 거는 정말 놀랐습니다. 사실 그 나이 들면 서러운 게 굉장히 많아지는데 도대체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는 건지 좀 네. 걱정도 많이 되고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그 며칠 전에 제가 재미난 통계를 봤는데 네. 그 우리나라 사람들의 근로 시간이 굉장히 많잖아요. 세계에서 뭐 상위권인데, 근데 우리나라에 또 특징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나 못 버는 사람이나 네. 다 일을 많이 한다는 거죠. 예. 근데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당 80시간 이상 일하는 굉장히 그 고된 노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그만큼 일을 하면 돈을 더 많이 받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은 이러한 현실을 보면 네. 우리나라의 문화의 전반적인 그러니까 일의 질이 아니라 일의 양을 따지는 그러한 문화가 좀 더 빨리 개선되지 않으면 이 노동 시간에 대해서는 단순한 정책만으로 해결될 일은 아니다. 이거 좀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네. 또 하나가 이제 아까 우리 조영주 캐스터가 말씀하셨던 네. 두 가지 통계, 저도 되게 충격적이지만 예. 그거 왜 그럴까 저도 한번 생각해봤어요. 네. 근데 그게 일을 많이 하는데 노후에 필요한 자금은 뭐 형편없이 없는 건데 가장 큰 이유가 아마도 우리나라 그 끌어온 기성세대들이 네. 젊었을 때 있었던 사회경제적인 우리나라 여건에 가장 큰 이유가 있지 않을까. 네. 그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가 벌어들인 자산의 상당 부분을 주택 구입했었고, 맞아요. 그다음에 그래요. 자녀 교육에 올인하는 바람에 그렇죠. 사실은 그 주택과 자녀가 제대로 성장만 해주면 내 노후는 문제 없을 거다라는 그 그렇게 환상. 생각했죠. 예. 또 사실 뭐 그게 틀린 말은 결코 또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아마 이런 현실적인 네. 자금이 부족한 그 모습이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과도기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그 노동 시간을 얘기를 해보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눈치 보느라 퇴근 못하고 야근하고 이런 경우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집계가 된다면 더 노동 시간이 길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그렇죠. 들어요. 예, 예, 맞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네. 허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네네. 저는 또 이제 저희가 고령화가 지금 빨리 또 시작이 됐고, 네, 그렇죠. 급속도로 늘어가는 반면에 주택 구입이라든가 교육에 대한 이런 자금을 쏟다 보니까는 본인에 대한 그 노후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맞아요. 소득이 없죠. 근데 일을 하려고 하니까 일에 대한 어떤 준비도 지금 안 돼 있고 이것도 지금 뭐 어떤 인프라가 빨리 구성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앞으로 좀 더 빨리 변화가 따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열심히 일한 만큼 노후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통계 준비하면서 저도 상상이 씁쓸하고요. 또 저 또한 열심히 일한 대가를 뭐 어떻게 저축을 좀 많이 해봐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김은석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저축을 좀 많이 하는 게 방법이 될까요? 대표님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최근에 저도 저축 안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뭐 어떻게 금리가 해봐야 낮으니까. 뭐 예, 금리가 너무 낮고 네. 네. 또 그 이자 받아 가는 과정에서 네. 국가가 또 세금 가져가요. 맞아요. 이자 소득에 대한 그런 세금 또 맞아요, 가져가죠. 예.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래서 전세 안 놓고 월세 놓는 이유가 금리 문제가 가장 큰 게 아닌가 이렇게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뾰족할 수는 없죠. 만약에 본인의 그 달란트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저축이 아니라 또 다른 대안을 그냥 스스로 알아서 만들 수밖에 없어요. 네. 뭐 예를 들면 저는 숫자에 별로 이렇게 능하지 못해서 주식 투자 안 합니다. 네. 그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림을 이제 모으는 그런 이제 방법을 썼는데 재테크를 그림으로. 네, 제 능력 중에 하나는 그림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요. 네. 안목으로 재테크를 하시는 네. 거죠? 근데 제 주변에 주식 잘하는 사람 있지만 그 사람은 부럽네요. 그림 볼 줄 모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서로의 달란트에 따라서 방법은 좀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은 뭐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그림 보는 안목이 있으니까 참 다행인데 그렇지 못한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아끼는 게 답이다 해서 절약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또 젊었을 때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걸 놓치게 되는 건 아닌지 좀 안타까운 마음도 듭니다. 자, 중장년 재취업에 대한 한 뉴스 조영주 캐스터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톡톡 재취업 시간입니다. 자, 중장년 재취업 시 가장 많은 구인구직이 이루어지는 곳, 실제로 중소기업이라고 하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죠. 중소기업 재취업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세대의 경우에는 취업을 다양하게 하긴 하는데요. 사실 중견 세대들의 재취업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대부분 중소기업이라고 합니다. 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무래도 그 대기업 쪽에는 좀 자리가 없겠죠. 네, 대표님. 네, 뭐 대기업에 자리가 없다기보다는 네. 그 사람의 생리 같아요. 그게.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좀 드릴 수 있냐면 옛날 우리 조상 중에 왜 퇴계 이황 선생 있지 않습니까? 네. 퇴계 이황 선생님은 뭐 영의정까지 지내셨던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퇴직하시고 어디 간 줄 아십니까? 고향인 안동으로 내려갑니다. 네. 안동 가서 서당 차려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도산서원의 시초라고 하는 도산서당이거든요. 네. 그래서 도산서당을 차리고 이제 거기서 후학을 양성하시고 돌아가신 다음에 그 서당에서 배출된 제자들이 뜻을 모아서 이제 도산서원을 세웁니다. 네. 근데 이게 그 퇴계 선생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사회 보편적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조상들은 예전에 굉장히 그 뭐 국가의 최고지위까지 올라갔던 사람도 어느 정도 이제 수준이 되고 나이가 차면은 스스로가 알아서 내려와서 네. 낮은 곳으로 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대기업에 일자리가 없다는 것도 물론 이유가 되겠지만 생리적으로 인간의 생리상 그런 것은 당연한 그 귀결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드시면 어느 정도 욕심을 좀 버리셔야 되는 네.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좀 더 가늘고 길게 가는 방법이 하나의 이제 처세술이겠죠. 네. 젊어서는 이제 뭐 짧고 굵게 가는 방법도 되겠지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작은 쪽의 조직으로 다시 편입하시는 게 하나의 지혜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멀리 보는 생각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미진 선임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 혹시 MC님 그 네. 9988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나요? 9988이요? 네. 잘 모르겠어요. 네. 캐스터님. 모르겠어요. 9988. 뭘 뭘까요? 의미할까요? 우리나라 중소기업을 이야기할 때 9988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중소기업을 9988이다? 네.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약 99%가 네. 중소기업이고요. 네. 중소기업에서 고용된 인원이 보통 88%가 중소기업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높네요. 네, 그 공공기관을 퇴직하시고 대기업을 퇴직을 하신다 하더라도 가실 수 있는 곳이 이제 중소기업으로 가시고요. 그렇죠. 또 중소기업에서 퇴직을 하신 분들도 다시 또 중소기업으로 들어가서 이제 근무를 하게 되시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으로 취업할 수 있는 취업률이 가장 높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지 그 재취업을 하는데 조금 유리할 것 같은데요. 자, 지금부터 중장년 구직자가 중소기업 지원 시 제대로 알아야 될 점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걸 확인해야 될까요? 네, 우리나라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전문 인력에 대해서 되게 인력난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층과는 다르게 중장년을 채용할 때는 되게 심사숙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나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그렇죠. 하잖아요. 네. 그래서 구직 활동을 하실 때 그냥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미리 준비를 이제 중소기업에 대해서 알고 하시는 것이 네. 조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보통 이제 우리나라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뭐 연구, 그다음에 연구, 뭐 생산, 판매 이런 식의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 네. 그래서 그 분야로 또 취업률이 이렇게 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금융기관이라든가 공공기관이라든가 이런 쪽에 계셨던 분들은 사실 그 분야로 또 재취업하시는 그 시장이 넓지는 않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예. 이거 그 중소기업에 대한 현황을 모르고 그냥 안 되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좌절감만 가지시게 그렇죠.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중소기업의 뭐 직종이라든가 어느 쪽에 지금 사업이 좀 전망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미리 알고 준비를 하신다면 내가 부족해서 취업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채용 시장의 흐름이 이렇구나. 그렇죠. 중소기업에 가기 위해서 내가 이런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좀 이렇게 미리 좀 알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중소기업에 들어가서 좀 자료를 좀 어떤 것들을 알고 가시면 좋은지 네. 봤는데요. 중소기업청에서는 중소기업 정책이나 언론 발표 이런 것들을 접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소기업의 동향이나 뭐 유망 기업 뭐 이런 것들을 좀 탐방하셔서 네. 중소기업의 구체적인 모습을 좀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네, 첫 번째로 중소기업청을 살펴보고요. 네, 네, 두 그리고요? 번째로 중소기업 정보 서비스가 있습니다. 네. 예, 중소기업 지식 나눔터에서 정책이나 뭐 지원 기관별로요, 예, 각종 교육 정보를 또 이제 알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안내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준비하실 때 미리 점검을 해보실 수 있고요. 네. 세 번째로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운영하는 정보원인 코찬비즈가 있습니다. 네. 예, 기업 정보 및 기업 분석, 채용 정보 등을 좀 알아볼 수 있고요. 특히 산업 업종별 기업 리스트가 있기 때문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벤처 기업에 대해서도 좀 검색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네. 벤처인을 활용을 하셔서 이제 보시면 되고, 이렇게 얻은 정보를 가지고 내가 지원하고 싶은 기업에 대해서 리스트를 좀 작성해 보시고 그 기업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전체적인 뭐 인사 제도라든가 근무 형태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시고 나서 좀 꼼꼼하게 살펴서 그 이제 입사 지원하고 면접 보실 때 회사에 대한 느낌을 좀 이야기하시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네, 맞습니다. 다양한 정보들을 전해주셨는데요. 잘 적으셨죠? 중소기업청, 그리고 중소기업 지원 종합 정보 서비스, 또 대한상공회의소가 운영하는 코찬비즈라든지 또 벤처인이라는 사이트가 있으니까 꼭 체크하셔서 들어가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중장년 재취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정보라고 하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김유석 이사님은 중소기업 재취업 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어떤 거예요? 네. 네.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첫 번째는요, 역시 청년층과 다를 바 없는 항목이 네네. 일하고 싶은 분야의 회사를 선택하는 거죠. 그렇죠. 뭐 네.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이제 인사 쪽에서 한 30년 동안 잔뼈가 굵었다. 네. 그래서 인사 쪽을 가기 위해서 그 구인구직하는 그 이제 뭐 홈페이지에 들어갔더니 예. 인사 쪽에 어떤 회사들이 쭉 뽑아요. 근데 인사라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회사의 인사 파트에 내가 들어갈 것인가, 이 중요한 그 회사의 업종을 좀 보는 게 좀 중요한 핵심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젊었을 때는 인사라는 어떤 그 특화 또는 전문성을 갖기 위해서 그 업종이 내가 좋아하는 것과 상관없더라도 네. 거기에서 경험을 쌓을 수 있었겠지만 네. 인생 이모작인 재취업 시기에는 그 분야까지도 좀 맞춰서 그렇다면은 경우 횟수가 좀 적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좀 불리해지지 않겠냐 싶겠지만은 네. 제가 생각하기에 중장년층의 재취업의 가장 핵심은 예. 좀 오래 갈 수 있는 분야에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금세 뭐 2, 3년 있다가 또 다른 기회를 그럼 안 찾아 되죠. 떠나는 이런 방식의 젊은 시절의 그 기회는 네. 오기 힘들거든요. 네. 근데 그런 차원에서 인사 파트 전문가라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쪽의 업종인지를 한번 이렇게 맞춰보고 궁합을 좀 맞춰본 다음에 선택하는 게 첫 번째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싶고요. 네. 두 번째는 급여가 당연히 예전 직장보다 아마 적을 거예요. 나이도 이제 드시고 재취업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물론 아닌 경우도 물론 있지만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네. 그 급여가 다소 적더라도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회사인지를 좀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네. 지금 당장은 잘 나간다 하더라도 주변의 그렇죠. 지인들을 통해서 이 회사의 10년 후 또 15년 후의 미래를 좀 이렇게 가늠해 보시면서 좀 재셔야 되지 않을까. 너무 그 연봉을 높이 주는 데만 쫓아다니는 그러한 습성은 조금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저는 사실 중장년층 재취업에는 안정성이라던가 말씀해 주셨던 급여가 가장 중요시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일하고 싶은 회사인가, 그리고 그 회사의 성장성을 보자는 게 두 가지 찝어주신 게 상당히 지금 와닿아요. 이거는 중장년층이 아니라 지금 네 그냥 젊은 구직자분들에게도 해당되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잊고 있기 가장 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자신이 근무하고 즐기면서 일을 할 곳인데 이런 부분들을 가장 간과하고 있지 않은가 싶네요. 네, 정말 콕 집어서 설명을 해주신 네. 것 같은데요. 그 나이가 많다고 인생 이모작을 준비한다고 해서 본인의 성향이나 꿈을 버려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모작 때는 조금 나의 성향과 맞지 않고 꿈에 좀 멀어진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이모작 때는 또 그런
꿈에 맞는 길을 선택하실 수 있거든요. 네. 내가 즐거워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중요한 하고 싶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재취업 시 나와 함께 일할 중소기업을 선택하는 요령 같은 걸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김희석 대표님. 네, 이런 요령은 사실 뭐 꼽자면 100개도 넘을 거예요. 예. 근데 오늘 뭐 시간도 한정돼 있고 하니까 그렇죠. 중요한 거 제가 생각하는 2가지 요령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첫 번째는 적이 인정하는 회사인가를 한번 눈여겨보시는 게 재미난 요령 적이 같습니다. 인정하는 회사요? 그렇죠. 예를 들면 내가 어려운 A라는 식품회사를 가고 싶은데 네. 그 식품회사의 경쟁사인 B라는 업체, C라는 업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적 또는 경쟁 대상자인 동종업계의 업체들이 그 내가 지원하려는 회사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동종 시장 내에서의 평판을 좀 듣고 가는 게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 약간 다른 시각이네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회사에 있는 사람들은 그 회사가 좋다라고만 말을 할 것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객관적인 정보에만 익숙한 또 전문가라면 사실 그 회사의 실상은 모른 채 그렇죠.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갖고 평가를 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적이 제일 잘 알아요. 예. 그 회사를 시기하고 질투할 수 있는 그러네요. 그 경쟁자한테 그 회사 어떠냐라고 기동량하시는 게 훨씬 더 날카로운 정보가 될 수 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요령이고요. 사실 그렇죠. 그 경쟁업체가 인정하는 회사라면은 괜찮은 회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의외로 그런 회사 많습니다. 어. 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이제 하나 말씀드렸고, 네. 두 번째는요. 중소기업이라면 아마 대기업과 달라서 오너가 직접 만날 의향을 아마 피력하시는 곳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런 일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죠. 네. 왜냐하면은 작은 규모 회사이기 때문에 내가 직원으로 채용할 그 중장년층의 속속들이 다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그렇죠. 오너들의 욕심들이 있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그런 욕구를 잘 활용하셔서 직접 1대1로 만나서 내가 면접을 보러 가는 것도 있지만 그 대표를 내가 면접한다. 상호 교환적 차원에서 이렇게 평등하게 생각하시면서 가보시면 굉장히 얻는 바가 있을 거다. 네. 그러니까 그 면접이나 인터뷰를 꼭 수세적으로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내가 당당하게 물어볼 거 물어보고 네. 그다음에 내가 알고 싶어하는 것을 질문하고 캐낼 수 있는 것. 이러한 방식이 중소기업 취업의 큰 노하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역발상을 한다고 생각하면 좀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게요. 회사를 파악하는 어떤 자리로 생각하는 건데요. 그 규모가 작은 회사일수록 오너의 성향이나 판단이 회사의 가치를 결정할 수가 있겠죠. 자, 어떻게 성장할지 오너를 만나보면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김미진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김미진 선생님이 구직자다라고 했을 때 중소기업의 어떤 면을 좀 살펴보실 것 같으세요? 이 회사가 일단은 안전하게 나에게 급여를 제대로 줄 것인가. 중요하죠? 예. 네. 네, 이거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제 기업의 재무 구조를 좀 파악해야겠죠. 네. 그래서 그 재무 구조가 아무래도 취약하게 되면은 이제 오너는 이제 단시간 내에 빠른 성과를 기대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갈등이 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또 맞아요.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금의 체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미리 사전에 기업의 재무 구조를 확인하고 가시면 좋은데 네. 금융감독원 전자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요? 예. 그러나 이제 이게 이제 너무 소규모의 이제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확인이 안 된다는 게 조금 등록이 안 돼 단점이긴. 있거나 그렇죠. 집계가 안 되거나. 예. 네. 네. 그게 좀 단점이기는 합니다. 네. 근데 두 번째로는 이제 기업만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 있는 기술력이나 아니면 신제품이 있느냐. 네. 우리나라의 국내에 많이 알려지지 않은 이런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해외 시장에서 오히려 되게 브랜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네, 네. 히든 챔피언이라고 한다고 그렇죠. 하네요. 예. 잘하시는데요. 피디님이 전해주셨어요. 네. 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서도 되게 크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진짜 보이지 않는 이런 그 어떤 신기술이라든가 신제품, 마케팅 시장을 이렇게 장악할 수 있는 발전 가능성이 그렇죠. 있는 기업인지 네. 이런 부분도 이제 홈페이지를 중요하겠네요. 들어가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부분을 준비하셔서 만약에 오너와 인터뷰 때 나의 이제 그 입사 지원 포부라든가 이런 부분을 같이 연결해서 이야기를 하신다고 하면 네. 더 신뢰감 있는 이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죠. 또 다른 거 체크해야 될 점들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뭐 CEO의 유형이라든가 조직 문화에 대해서 좀 파악을 미리 하고 가셨으면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전에 생각하고 있었던 이런 부분, 예전에 직장의 경험이라든가 환경만 생각하고 조직에 갔다가는 이거 아닌데 나와 너무 맞지 않은데 이런 부분. 바꾸려고 해도 안 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그런 부분을 미리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업의 규모라든가 신용도, 운영 실적 이런 것들을 미리 한 번 더 전략적으로 재취업하는데 좀 필요 요건으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일을 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은요. 일이라기보다는 그 사람 간의 관계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조직 문화라든지 CEO의 성향이라든지 파악하는 게 아주 중요할 것 같은데 두 분 모두 중소기업 지원 시에는 오너의 성향이라든지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확인해라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런 기업의 정보들을 좀 확인하려면 참고할 수 있는 사이트 그런 어떤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업 정보 사이트 이제 말씀드리면 기업의 규모라든가 신용도, 운영 실적 등을 좀 확인하실 수 있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KIS 리포트 DB라고 해서 신용평가 정보 제공해주는 저기 영어가 나오는데 이제 잘 안 되죠. 한번 걸리면 어렵죠. 네, 그렇습니다. 그 사이트가 있고요. 한국 기업 데이터를 보여드릴 수 있는 사이트가 있고 중소기업 현황 시스템이 있습니다. 현재 그 중소기업에 대한 전체적인 현황이 나와 있기 때문에 들어가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소기업 창에 들어가서 기업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중소기업이 정보기관에서 인증하는 기업인지 이제 알아보시려면 우수 중소기업 DB를 또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런 게 생각이 나요. 규모는 작은데 알찬 회사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경험상 뭐 경험해 보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지하철 이동 칸막이나 창에 가족 같은 회사 지원해 주세요 이런 광고, 허위 과장 광고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는 또 진짜 가족 같은 회사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도대체 저희들이 어떻게 검증을 하고 또 그런 회사들을 지원을 받아야 하는지 잘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것들 제대로 된 기업인지 검증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을까요? 기업은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일을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가족처럼 막대하는 농담이고요. 기업은 기업입니다.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이기 때문에요. 정확하게 보고 가셔야 되고 벤처 이노비즈 경영혁신 인증을 받은 기업 리스트는요 물론이고 우수 중소기업 분석 보고 기업 프로필, 고용 이력, 재무제표를 요약되어 있는 사업장 및 종업의 현황을 알아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부기관에서 인증받은 중소기업이라면 더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들어가서 직접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고 그 안에 가셔서 가족과 같은 느낌으로 일하시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참고할 수 있는 사이트를 많이 알려주셨는데요.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이제 중장년층 분들 중소기업에 취업하려고 할 때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하구나 대충 감은 잡으셨을 것 같은데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반대로 그 중견기업 오너들이 어떤 구직자들을 선호하는지 알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떤 구직자를 좀 선호하나요? 한 세 가지 유형의 사람을 선호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가장 많이 그 중장년 재취업하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야 예전에 내가 다니던 직장에서 말이야. 그런 분 꼭 있어요. 이거 굉장히 기분 나쁜 얘기거든요. 근데 그렇게 예를 들면은 10중 8구 어떤 얘기냐면 현실이 안 좋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과거를 추억하니까요. 그렇죠. 과거는 굉장히 좋았는데 현실이 부족하니까 그걸 두 개를 비교해가면서 현실을 비판하려는 논리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그 너무 잦은 그 예전 직장을 얘기하시는 분들은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주의사항이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경험과 인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을 선호합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 많은 그 업무를 그러니까 실무자로서의 어떤 업무보다는 이렇게 막힌 물을 터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지혜를 좀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시는 게 굉장히 좋겠고요. 세 번째는
그 새로운 조직에 당연히 나이가 자기보다 어리거나 직급이 낮은 직원들이 꽤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들과 쉽게 단시간 내에 빨리 화합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끈끈한 유대관계를 빨리 형성할 수 있는 중요해요. 사람을 예. 굉장히 선호한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거죠. 네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좀 이질적인 얘기지만 네. 최근에 그 흑인이면서 네. 한국인들에게 굉장히 인기 있는 친구가 왜 샘 오추리라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유명하죠, 요즘에. 뭐 타방송사에 나오는 이제 그 친구인데 네. 그 친구가 한국인들한테 굉장히 좀 친근하게 다가서고 있고요. 뭐 한국 사람으로 귀화해라 네네. 이런 말도 하는데 예. 그 사람의 그 끈끈한 유대관계 형성 능력, 그다음에 하여튼 그 한국화 되려고 노력하는 그렇죠. 그 열정 이런 그게 것들을 예뻐 보면 보이잖아요, 그렇죠. 되게. 예. 그러니까 누구나 안아주고 싶고 손을 내밀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거든요. 네. 그런 네. 측면에서 세 번째는 그 끈끈한 유대 관계를 어떻게 형성해낼 것이냐. 그렇죠.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대표님 생각하실 때는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세요? 제 저는- 생각에는 이 경험과 인맥 활용이 가장 그러세요?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대표님은요? 굳이 따지자면 세 네. 번째가 더 화합. 네, 화합.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네. 조직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람이라면 정말? 오래 같이 못 가거든요. 네네. 그렇죠. 조금 능력이 부족해도요. 빨리 화합해서 서로의 시너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그 사람을 더 잘 뽑았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의외로 이 세 번째 항목이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미진 네. 선임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게 제일 중요할까요? 저는 일단은 뭔가 이야기하셨지만 솔선수범해서 도와줄 수 있는 융화력 있는 융화력. 예, 거의 같은 이런- 맥락으로 거의. 말씀하셨네요. 예. 그게 사실 이제 기업에서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저도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요. 사실 입사는 어떻게 어렵게 했는데 잘 어울리지 못하면 왕따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적응을 못하는 경우가 맞아요. 많죠. 그러니까 좀 소통하려는 노력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소통도 잘하고 경력을 잘 활용해서 당장 뭐 수익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 성과를 낼 수 있는 직원이라면 누구나가 다 환영을 할 텐데요. 김미진 선생님께서 중소기업의 오너다. 라고 하면 어떤 구직자 뽑으실 것 같아요? 네. 네. 저희가 이제 2012년도 이제 10월쯤에 한국무역협회 그 이제 CEO 대상으로 112명 대상으로 해서 좀 자료 조사를 했습니다. 네. 네. 제 기준이 아니라 CEO 기준으로 네. 네.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예. 네, 첫 번째로 과거를 깨끗이 잊어라.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성과보다는 과정이다. 네. 그다음에 기존의 직원들과 조직 융화력을 잘 만들어라. 네. 그다음에 겸손하라. 중견 전문 인력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는데요. 네. 저도 김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네. 맥락인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나와 있고 저도 이제 네. 보통 이제 저희가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라. 그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하는데 새로운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이제 임하셔야 되는데 네. 20년, 30년을 다른 환경에서 있다 보니까 사실 몸에 배인 습관이 한 번에 변하지는 않죠. 그럼요. 예. 네. 그래서 그런 그 몸에 배인 습관이나 관습을 좀 버리시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네. 하고 있고요. 아까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예전의 직장에 대한 예전에는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예전에 직원들과를 자꾸 비교를 하고 예전에 내가 무슨 말만 하면 PPT 자료 이야기하면 데이터 다 통계 자료 준비해 갖고 오고 엑셀 제대로 만들어 갖고 오고 했는데 네.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예. 이러면 그 직원들을 좀 무시하는 이런 투의 말투라든가 이런 걸 또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좀 여긴 다른 곳이니까 라고 생각을 하고 좀 직원들에 대해서 못하는 부분도 좀 수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현재 일에 집중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긍정적으로.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입사하시고 나면은 내가 중장년이기 때문에 어떤 성과를 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부담이 좀 있으시죠. 그렇죠. 부담이 되실 수 있죠. 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하나 오너들은 오랫동안 같이 이렇게 함께 가고 싶은 이런 중장년을 나를 대변할 수 있는 관리자급을 선호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새로 오신 분이 이제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 당신의 고집을 자꾸 이야기하신다고 하면 네. 또 갈등이 될 수 마찰이 있잖아요. 되겠죠. 그래서 우선은 시간을 두시고 오너의 생각이 조금은 고집스럽고 당신과 좀 다르다 하더라도 네. 기다리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하고 어려운 얘기예요. 네. 조금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우리가
예, 바로 앞에 있으면 제대로 안 보이잖아요. 네. 오히려 그럴 때는 한 발 뒤로 물러서서 네, 그렇죠. 조금 객관적으로 보시고 네. 어떻게 현명하게 설득할 것인가 그걸 시간을 두고 가시다 보면은 오히려 오너도 본인도 판단을 해서 기업의 이익이 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을 아예 길을 막지는 않을 거니까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주의하시면 네. 또 오래 근무를 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네, 김미진 선생님과 함께 출연했던 그 사례자분 있었잖아요. 네, 네, 그분 같은 경우에도 그 가치가 잘 맞았기 때문에 네. CEO와 가치가 맞았기 때문에 선택을 하셨다고 하셨어요. 그 얘기가 맞아요. 생각이 그랬었네요. 나네요. 네. 이제 그 오너분께서 손을 잡고 오랫동안 함께 하고 싶다. 이 이야기에 네, 맞아요. 연봉 1억을 포기하시고 대단하세요. 들어가셨잖아요. 네. 그렇게 이제 구직자분들도 이제 오래 일할 곳이 필요하지만 CEO분들도 중소기업의 CEO분들도 정말 나를 같이 오래 하실 수 있는 그렇죠. 분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어떤 게 필요해요? 세 번째로는 좀 겸손한 태도가 좀 더 필요하실 것 같으세요. 네. 이제 가셔서 이제 나이가 있다 보면 권위적인 게 사실 내가 권위를 말을 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느낌이 있잖아요. 되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솔선수범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에서는 아무래도 내가 한 분야에서 스페셜리스트였다면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좀 멀티 스페셜리스트가 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제가 지난번에 한번 사례로 이야기해드렸던 분이긴 한데 이분은 이제 경영 쪽의 임원급이셨어요. 네. 근데 기술지주 회사의 대표로 취임을 하시게 됐고 예. 그분이 공공기관이었기 때문에 기존의 조직들이 조금 이렇게 뭉쳐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기술 분야는 저는 모르기 때문에 네. 되게 고민을 많이 했대요. 3개월 동안 야근을 하면서 어머. 네, 이 회사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시고 네. 5년간의 실적을 다 데이터로 만드셔서 앞으로의 추진 방향에 대한 것을 어떻게 갈 것인지 이거를 보고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 직원들에게 문서와 양식, 서식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체계적인 매뉴얼을 제공을 하신 거죠. 그래서 입사하고 나서 되게 좀 혼자 소외됐던 부분이 이거를 그렇죠. 제공하고 나서는 직원들이 신뢰를 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대표님한테 와서 자문하기도 하고 기술적으로는 그분들이 이제 기존에 있던 직원분들이 더 많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 대표님께 와서 자문을 구하고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 이렇게 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가서 정말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으세요. 솔선수범 먼저 맞아요. 보여주시는 거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굉장히 설득력이 있었을 것 같아요. 본인이 몸소 만들어서 설명을 했다고 하니까 직원들도 이게 보는 시각이 달라졌겠죠. 5년간의 데이터를 다 정리를 하셨대요. 실적을. 근데 이거 사실 5년간의 쉽지 실적 않은 데이터를 일이죠. 그럼요. 이 분야도 모르는 분이 네. 하셨다는 그거에 일단은 감동을 직원들이 했던 것 그럼요. 같고 그리고 체계적으로 문서를 작성해라라가 아니라 문서를 어떤 식으로 하겠다라는 틀을 제공을 하고 이렇게 매뉴얼을 하겠다라는 거를 주고 나니까 직원들은 일하기가 편하잖아요. 그렇죠. 시스템화가 되어 있으니까. 예. 그러면 신뢰를 하게 되고 조직이 조금 더 닳게 되는 거죠. 맞아요. 일단은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좀 그분이 조금 모르는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먼저 이제 다가가서 알려주고 싶을 것 같아요. 직원들이 정말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상사로서의 모습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네. 자, 중소기업 취업 시에 그 CEO와 마찰은 피해라.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요. 실제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그 중장년 구직자 채용 시 독특한 면접 사례가 좀 있다고 해요. 좀 얘기를 해주세요. 네, 굉장히 그 사람마다 다양한 사례들이 있을 건데요. 네. 제가 겪었던 대표적인 사례 하나 좀 미리 말씀을 드리면 그 저희 회사가 구인을 한다라는 광고를 내고 그거에 응시한 사람보다는 전혀 광고도 되지 않았는데 그냥 당신네 회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당신네 회사에서 일하고 싶다라고 이제 어프로치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흔치는 않지만 다 뽑았던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더군다나 뭐 흔치 않고 그다음에 경쟁률은 전혀 없죠. 혼자밖에 지원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너무 예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지원자. 분들은 의지가 대단하죠. 그러니까 제가 면접을 해보면
그런 분들의 열정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그럼요. 그 과정에서 증명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질문과는 조금 다른 얘기지만 네. 그 중소기업에서 인사 담당을 하시는 즉 면접을 하거나 채용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가급적이면 서류 전형에서 이렇게 너무 많이 솎아내지 마시고 네네. 최소한 솎아내신 다음에 가급적이면 다 불러서 일일이 좀 이렇게 체크해 보시는 게 면접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대기업처럼 뭐 몇천 명이 오는 그런 시험은 아니거든요. 안 해도 되니까. 네, 그런데 우리 회사가 뭐 한 서류 전형에서 한 50%는 떨어뜨려야 뭐 기업으로서 자존심도 있다. 뭐 이런 약간 그런 그 선입관도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서류 전형에서 이렇게 탈락되시는 아까운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맞아요. 가급적이면 많은 분들을 이렇게 경쟁률이 심하지는 않다면 불러다 놓고 여러 가지 얘기 좀 나눠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먼저 좀 조언을 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그 대표적인 그러니까 제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저는 그 서류 전형보다는 면접 때는 역시 인터뷰, 즉 면접 그 자체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네. 중장년층에게는 서류 전형에는 굉장히 간단하게 예. 어느 뭐 전공을 뭐 했고 어떤 회사에서 무슨 일을 몇 년 동안 했는지 그 정도만 기술하게 한 다음에는 전부 다 불러서 인터뷰를 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 인터뷰 중심의 재취업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네네. 두 번째는 제가 좀 했던 독특한 사례인데 네. 제가 어떤 질문을 할 거다라고 미리 알려주지 않고요. 네. 당신이 나한테 어떤 질문을 할지 5개를 만들어 갖고 와라 이렇게 와, 어렵다. 많이 시켜요. 그러니까 네네.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해서 대답을 들어가도록 유도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왜냐하면은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면밀히 살피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질문하는 수준을 보면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준비했는지가 딱 티가 나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 질문을 준비해 와라. 그다음에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가 한 다음에 역질문을 하죠. 그 질문을 왜 했습니까?라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서로 간의 질문을 이렇게 피드백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면은 굉장히 그 얻는 게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네. 그런 측면에서 질문을 준비해 오도록 유도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네. 세 번째 그 중요한 사례는 내가 인생의 고비에서 나를 세워줬던 굉장히 중요한 책들이 있거든요. 사람은. 그게 사실 영화일 수도 있고 드라마일 수도 있고 책들도 있는데 네. 혹시 책이 있다면 또는 영화가 있다면 그 사례가 무엇이며 그 극복하는 상황이 어땠는지를 한번 설명해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이 세 번째 면접의 중요한 의미는 그 사람의 내공을 살필 수가 있어요. 그 아주 인생의 고비마다 어떠한 책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다시 서게 되었는지를 보게 되면 네. 이 사람이 앞으로 우리 회사와 함께 하면서 어떠한 고비에서 어떻게 서갈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추측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타산지석을 삼기 위해서 그 사람의 과거를 책과 연관시켜서 그 내공을 한번 평가해 보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면접의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앞서 선생님께서 최소한으로 이 자소서들을 솎아내고 최대한 많은 분들을 면접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특히나 이 중장년 분들은 이런 이력서나 이런 것들을 보시던 분들이 앞에서 보고 하시던 분들이 직접 또 이력서를 나중에 작성하시려고 하니까 뭔가 자기 표현도 안 되고 뭔가 부족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신 분들은 오히려 난 이 면접이 더 이 종이 안에 담는 것보다 면접이 더 편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자기소개서문은 좀 빼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네, 그런 네. 욕구가 막 일어나실 것 같아요. 그럴 때는 또 대표님이 말씀하셨듯이 면접을 최대한으로 좀 늘려서 보시는 게 구인자분들한테도 좀 인재를 찾는 데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정말 그 아까운 인재들을 버리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좀 이렇게 프로그램 함께 하시는 그 담당자 분들께서는 이 얘기에 좀 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네, 김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이런 다양한 면접 사례들 좀 굉장히 독특한 얘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김미진 손님님 요즘에 면접 어떻게 보나요? 뭐 식사 면접이나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고 하던데요. 일단은 이제 인터뷰 이제 서류 물론 말씀하셨던 것처럼 간단하게만 적으면 너무 좋은데 예.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일단은 그분의 여력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적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 거고요. 네. 그 서류가 통과되고 나면은 이제 1차, 2차 면접을 보고 나서 CEO들이 함께 이제 어른이잖아요. 이제 식사를 편하게 하게 됩니다. 식사 면접을 꼭 하느냐? 꼭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서로 같이 갈 부분에 있어서는 식사 면접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그 식사도 다 평가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체하겠어요. 체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식사하면서 편안하게 먹자고 하시죠. 네. 편안하게 우리 식사하면서 이야기하자 이렇게 하게 되는데 순진하신 분들은 네. 이제 정말 편안하게 식사를 하시고 평상시에 말 습관이 이제 나오시게 되면 평상시에 긍정적인 단어라든가 말을 쓰시는 분은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풀어진 상태에서 약간 이제 핸디캡이 있으신 분들은 핸디캡이 있거나 뭐 그거 되겠어? 뭐 이런 식의 부정적인 먼저, 그러니까 걱정이 너무 앞서서 부정적인 단어를 쓰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식사를 하시면서 좀 보게 되죠. 그래서 체용이 거의 뭐 90% 이상 진행이 됐다가도 이제 이렇게 다시 뒤바뀌는 이런 경우가 사실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케이스가 있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식사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또 이제 술 한 잔 하시는 경우가 술 면접도 또 따로 있다고 들었어요. 청년층 같은 경우는 술 면접이 이게 면접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면접의 어떤 자세로서 임하지만 또 중장년 같은 경우는 이제 1차, 2차 뭐 이렇게 하시다 보면 좀 많이 풀어지실 수 있거든요. 정말 너무 편안하게 드실 수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도 이제 막걸리를 5번 이상을 같이 드시는 분도 5번이요? 네. 그 아시는 회장님이 이제 그분께서 이제 거의 확실시되고 이제 대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됐는데 결국에는 그분이 안 되셨어요. 저도 원인을 알 수가 없으나 그렇게 된 사례도 있고 요새는 면접이 중장년층에게 되게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술 면접도 이제 1차나 아니면 반주에서 끝나시거나 아니면 1차에서 적당히 하시고 이제 헤어지시는 게 낫고요. 그리고 요새는 또 최근에 PT 면접도 있는데 PT를 시키지는 않으나 이분이 PT를 준비하시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업무를 단시간 내에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업무를 하실 수 있는지 이런 데이터를 보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직무기술서 같은 경우를 저희가 뭐 처음 서류에 지원해라 이렇게 하진 않지만 면접이 1차, 2차 이렇게 진행되고 나면 그 다음에 직무기술서라든가 이런 부분을 요청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업무 능력을. 이렇게 보기도 하고 최근의 사례로는 저희가 이제 외국에 청년층들은 아무래도 화상 면접이라고. 화상 면접이요? 보셨어요? 아니요. 얘기 안 들어봤는데요. 그 화상 카메라로 보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신기하네요. 해외 쪽 같은 경우는 이제 화상 면접을 청년층에만 썼고 중장년층 같은 경우 예우한다고 해서 와서 어떤 비용을 다 지불하고 면접을 볼 수 있게 했는데 예전엔 그랬죠. 최근에는 화상으로 인터뷰를 합니다. 컴퓨터를 잘 하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컴퓨터를 잘 하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해외 투자 기업에 이제 면접을 진행을 했는데 화상 화면을 보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떨리잖아요. 그럼요. 본인이 해야 되는 이야기도 원어민이랑 바로 영어로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실수를 하게 되고 이런 사례를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내가 구직을 활동을 하고 있다면 어떤 면접이 어떻게 올지 모르고 사람 만나는 것 자체가 다 인터뷰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마음가짐을 가지고 바르게 겸손하게 행동하시는 모든 것들이 다 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이런 부분만 주의하시면 성공적인 취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끝까지 긴장을 놓으면 안 된다는 얘기 같아요. 절대 안 됩니다. 모든 게 다 평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꼭 유념하시고요. 사실 저도 예전에 면접을 볼 때 그 식사 면접이 최종 단계였던 적이 있었어요. 어떤 이미지를 보여줘야 되나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여러분들도 좀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하시고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이렇게 말씀을 나눠보면서 느끼게 되는 건 중소기업 재취업 같은 경우에도 정말 나와 맞는 일은 무엇인지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지를 바탕으로 꼼꼼히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 느끼게 됩니다. 자, 잘 준비하셔서요. 꼭 성공 취업하시길 바랍니다. 네, 도전 재취업 코너입니다. 조영주 캐스터가 준비했는데요. 중장년층 재취업 구직자를 위한 알찬 정보 전해주시죠. 네, 중장년 인재를 찾고 있는 기업들 소개해드립니다.
헤드헌팅 업계를 리드하는 전문 회사 굿커리어에서 헤드헌터를 모집합니다. 굿커리어는 제약, 금융, 소비재팀과 반도체, 또 디스플레이어 팀, 전자 IT 팀을 주축으로 각 분야 실무 전문가들을 추천하는 회사인데요. 경력은 무관하고요. 4년제 대학을 졸업하신 분이라면 누구든 지원 가능합니다. 30세에서 50세 사이 연령이시라면 우대드린다고 하네요. 경력이 좋으시다면 그 이상의 연령도 지원 가능하시다고 하고요. 대기업 임원 출신이시거나 또 어학 가능자도 우대해드리는 등 우리 중장년들 분들에 해당하는 우대사항이 좀 있으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지원해보세요. 경기도 인천에 위치한 아름다운 일 경인사업부에서 레미콘이나 대형 트럭을 운전하실 일종 대형 면허 소지자를 모집합니다. 주 5일 정규직 채용건이고요. 연봉 2,800에서 3,000만 원의 임금 조건, 초보자도 지원 가능하다고 합니다. 당연히 경력자는 우대고요. 장기 근무가 가능하신 분, 그리고 고령자이신 분들 중에서도 근거리에 거주하시는 분 등 역시나 우대사항이 다양하니까요. 꼼꼼히 체크하고 지원해보세요. 베이커스필드 베이커리에서 신입 또는 경력 직원을 모집합니다. 고졸 이상의 분들이라면 누구든 지원하실 수 있는 정규직 채용건인데요. 신입의 경우 식대 포함 135만 원의 월급을 받게 되고요. 한 달의 수습 과정을 거친 뒤 150만 원으로 인상된다고 합니다. 경력사원의 경우는 협의 후에 결정된다고 하네요. 자세한 근무 요일과 시간대에 잘 체크해 보시고요. 연차와 퇴직금 그리고 4대 보험의 혜택까지 있는 채용건이니까요. 망설이지 마시고 도전해 보세요. 웨딩, 장례, 그리고 이벤트 업체 KNN 라이프 주식회사에서 2015년 분야별 사원을 모집합니다. 도우미 영역, 조직관리, 영업관리, 행사진행, 웨딩 컨설팅 등 채용 부문이 상당히 다양한데요. 경력은 무관하고요. 고졸 이상의 분들이라면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6개월 수습 기간을 거친 뒤부터는 정규직으로 채용된다고 하네요. 우대사항들 역시나 다양하니까요. 자신에게 해당하는 내용이 있는지 잘 살펴보시길 바랄게요. 버버리 코리아에서 판매 업무를 맡으실 매장 점장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매장 매니저 그리고 매장 슈퍼바이저인데요. 고졸 이상의 분들이 지원하실 수 있고요. 일주일에 하루 쉬는 주 6일 근무제, 연봉은 2천만 원 선에서 지급됩니다. 물론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협의 후 조정이 가능하겠죠? 근무 희망하시는 분들은요. 보이시는 이메일 주소로 3월 8일까지 지원서 작성해서 보내시면 됩니다. 혹시나 아직 이메일 계정 개설하지 않으셨거나 또 메일 사용 모르시는 중장년 구직자분들이 있으시다면요. 서둘러서 이메일 사용법부터 숙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요즘 이메일은 나 자신을 알리는 시작점이 되고 있으니까요. 네, 지금 알려드린 구인 소식 외에도요. 작년 일자리 희망넷 그리고 서울 시니어 50 플러스 홈페이지에도 더 자세한 내용들 나와 있으니까요. 살펴보시길 바랄게요. 이상 중장년 일자리 알짜 정보였습니다. 네, 감기 걸렸다고 했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자, 오늘 중장년 재취업 가이드 YTT 김효석 대표 그리고 무역협회 일자리 희망센터 김미진 선임과 함께했습니다. 네, 긴 연휴 끝에 일하느라 힘드셨을 텐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중소기업 재취업 시 살펴볼 점 꼼꼼하게 얘기 나눠봤습니다. 중소기업 지원 시에는요, 회사의 성장 가능성, 그리고 재무 구조 등을 좀 살펴볼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드렸죠. 회사의 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사이트들이 많이 있으니까 잘 체크해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대한민국의 모든 일하고 싶어하는 중장년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중장년 재취업 가이드 마무리하고요.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